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폭락에 일반인들은 퍼드를 느꼈겠지만 국가적으로는 포모 상황이 오고 있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8월 9일자 점심시간 즈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도 이 시장에 나름 오래 있었다고 생각은 들지만 최근의 이 변동성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거의 요즘은 퍼드와 포모가 동시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공포의 탐욕 지수로 보면 좀 더 극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극단적인 공포 상태였는데 요게 공포 단계를 뛰어넘고 단번에 중립 단계로, 그러니까 하루 만에 두 단계가 올라가는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또 며칠 전에는 이 반대의 방향으로 두 단계 떨어지는 것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두 단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뭐 지난 달부터 한번 봐도 또 느낄 수가 있으실 텐데, 자, 저번 달 보시면 분명히 피어입니다. 공포 단계에 있었는데요. 저번 주로 오니까 또 탐욕이랍니다. 여기 탐욕 단계죠. 이거 어제 날짜를 보면 또 극단적인 공포, 익스트림 피어였는데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뉴트럴 단계, 중립 단계였다. 그냥 두 단계씩 뛰는 게 기본이란 거겠죠. 그래서 이게요, 좋게 말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 불을 안겨줄 수 있는 기회의 시기였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개미들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다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최근 1년으로 보시더라도 또 뭐 제법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한눈에 가장 높이 솟아 있죠. 요게 이제 탐욕 단계라는 뜻입니다. 거의 90 단계에 육박을 해 있고, 요때가 뭐 비트코인 1억 정도 찍었겠구나. 보시면 한 3월 중순 즈음이었겠죠. 그러다가 한번 크게 빠졌다가, 이게 거의 비트코인 가격과 똑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빠졌다가 또 이렇게 빠지죠. 아마도 이게 5월 초 하락, 이때가 6월 내내 이어졌던 하락. 뭐 독일 정부가 이때 팔았었죠.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던 하락. 최근 뭐 8월 5일자 블랙 먼데이가 여기 보시더라도 이 20 즈음보다 낮았던 적은 최근 1년 내에 없었습니다. 최근 1년 내에 가장 좋은 매수 기회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알트코인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참 신기할 따름이긴 한데요. 이게 기회였다가 중요한 거죠. 이미 급반등이 나와서 20 즈음에 있던 게 5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요때 뭐 떨어지기 직전에 뭐 느낌이 싸해서 팔았다, 또는 뭐 어떤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와서 팔았다,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피한 사람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대로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는요, 스탑로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뭐 어디 찍으면 뭐 자동으로 팔리게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뚫고 뭐 산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에 저가 매수를 이미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피했다고 부러워하지 말자. 제가 높아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와서요. 아마 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포모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인데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드디어 러시아가, 이거 조금 늦은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드디어 포모, 그러니까 똥줄이 정말 바짝바짝 탄다는 거죠. 난 너무 사고 싶고 너무너무 채굴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채굴을 할 수 있게 선언을 하고 국제 거래에도 통용이 되도록 이 법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요. 그래서 주기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러시아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이거는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포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시레이트 상승이나 네트워크 강화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했고요. 하나 참 재밌는 건 중국이 채굴 금지, 뭐 21년도부터였나요? 계속 하고는 있지만 여기 뭐 거짓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죠. 불법이라고 하지만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의 무려 57%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시레이트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광부가 광산에서 어떤 기계로 드릴로 막 땅을 뚫고 있습니다. 그 뚫는 파워가 해시레이트 파워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는 다 측정이 가능한데 이 중국인들이 이렇게 땅을 뚫고 있는 게
100이 있다면 57%를 이렇게 열심히 뚫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이어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미국이 이제 막 치고 올라온 게 35%다. 그리고 이제는 푸틴이 뚫으려고 기계를 사고 준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합법화를 국가적으로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난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게 마이닝 풀 도미넌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 채굴 파워를 이제 나타냈는데 여기 보시면 한 13년, 14년 즈음부터는 그냥 온통 빨간색 물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경계를 하면서 이거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다 채굴한다. 맞는 말이죠. 트럼프는 이 데이터를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 한 20년, 21년 되니까 이때서야 파란색의 미국이 이제 뚫기 시작하면서 약 35%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에 비하면 멀었고요. 여기 보시면 일본이 그나마 조금 치고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뭐 여러 아덜 컨트리 중에 드디어 러시아가 나도 뚫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한정은 2,100만 개, 그 중에서 이제 뭐 남은 건 뭐 100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요거를 그나마 몇 개를 지금 차지하려고 국가들이 채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한 소식이냐?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인데요. 돈도 없죠.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전쟁이 걸릴 거라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돈은 떨어지고 스위프트 제재를 당하면서 이것도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스위프트 제재로 거래도 못하고 러시아는 아시겠지만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뭐 천연가스도 팔고 밀도 팔고 뭐 석유도 팔고 할 수 있는데 이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 미국에서 끊어내 버리니까요. 뭐 자원이 있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은 오래 가고 있고 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많이 늦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작 이거 채굴을 합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 그래서 이제는 이 채굴을 한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요. 전기를 돈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비트코인으로 바꾼다는 건데 이 비트코인이 뭡니까? 탈중앙화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거. 미국이 막고 있으니까 뭐 무슨 국제 결제망이니 금융기관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다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랑 나랑 1대1로 만나서 우리 거래하자.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하자. 왜요? 중립적인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우픈 얘기인데요. 바다에서 뭐 배랑 배끼리 만나서 막 석유 교환하고 천연가스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기사도 나고 뭐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비트코인도 내가 국제 결제로 받고 내가 뭐 이렇게 채굴도 하겠다. 지금 비트코인을 돈으로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더 의미가 있느냐? 지금 중국이 문제잖아요. 러시아는 뭐 시행착오 엄청나게 겪고 있는 걸 중국이 봤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은 27년도 즈음에 대만을 쳐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야,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나도 쉽게 생각했는데, 러시아도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은 안 끝나고 국제 결제가 막히면, 안 되겠구나. 중국 채굴해야겠죠. 그리고 대외 거래, 대내까지는 뭐 못할 수 있다 치지만, 국제적인 거래는 테스트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팡팡 돌릴 정도로 쓰이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히겠죠. 러시아 꼴 난다. 그래서 제2의 중국의 포모도 뭐 예정돼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적이든 아군이든 심지어 뭐 북한이든 모두 중립적인 이 자산의 포모를 느끼면서 이제 막 채굴하려고 채굴 기계 사고 또 국제적으로 쓰려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복습한 차원에서 가져와 봤고요. 또 하나 또 굉장한 사건 역시 그냥 잠잠하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서 역시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나라의 신한은행, 국민은행이요. 비트코인 ETF 또는 이더리움 ETF를 뭐 김연아라든지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광고를 한다.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100위권 내의 은행도 아닌데요. 심지어 모건 스탠리라는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8위 정도에 해당하는 모건 스탠리가 어드바이저들 15,000명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ETF 판매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형 은행 중에는 최초라고 하고요. 모건 스탠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JP 모건이 있고 모건 스탠리가 있는데요. 이게 법 때문에
상업과 투자를 은행을 나눠라 이런 법이 있어서 뭐 규제겠죠. 그래서 JP모건에서 떨어져 나온 게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래서 JP모건은 그냥 모든 은행 통틀어서 그냥 1위인 거고요. 이 친구들은 투자나 자산 운용만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8위 정도다. 참고로 그래도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한국민은 100위권 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팔고 있느냐? 대형은행들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확대 전망. 고객님들, 기관님들, 우리가 100이 있다면요. 한 3에서 5% 정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시는 게 어떤가요? 지금 블랙락도 팔고 있고요. 피델리티도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 말 기준으로 그냥 모든 은행 통틀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순위를 가져와 봤는데요. 압도적인 1위는 JP모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종합금융회사입니다. 모든 은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 근데 모건 스탠리는 투자 쪽만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8위인 거고요. 위에 보시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중국, 뭐 인도, 영국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은행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떨어진 타이밍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이게 지금 8월 9일자 기사였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뉴스는 8월 8일인가 7일인가에 그러니까 급반등이 나온 직후에 나왔다고 제가 보이는데요. 왜 이런 타이밍에 나왔을까? 결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리 인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자산을 고객님들에게 추천을 해야 되니까 VIP들에게 추천을 해야겠죠. 8월 9일자 글로벌 투자은행, 아까 모건 스탠리가 투자은행이죠. 무려 10곳이 내달부터 미국 금리 인하 만장일치. 다음 달만이 아니죠. 지금 9월도 그렇고 11월도 그렇고 12월도 그렇고 0.25% 인하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겁니다. 연내 3번은 기본인데 0.25로 할 것이냐 0.5로 할 것이냐가 지금 조율 단계인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고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유동성이 뿌려지면 결국은 위험자산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아직은 아쉽게도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에 속합니다. 물론 디지털 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인플레 해지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금 정도의 이 시가총액에 가야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안전자산이 되면요. 그만큼 이렇게 가격이 많이 안 오르겠죠. 그래서 금은 특이하게도 위험자산, 주식의 속성과 금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변신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금리 인하 초기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리 인상기에 가장 피해야 할 자산이 뭘까요? 당연히 이것도 비트코인이겠죠. 자, 앞으로 있을수록 굉장히 금리 인상기에 위험한 순입니다. 1위 비트코인, 2위 주식, 3위 부동산, 4위 채권, 5위 금, 6위 예금.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 인상기 한 26년, 뭐 7년 이 사이 언저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요, 예금 하셔야 되고요. 금을 들고 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드리자면 각 국가들과 이렇게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포모를 오늘 보셨잖아요. 이번 사이클에 반드시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